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재미교포 정치평론가 진 커밍스가 한국에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치 칼럼니스트이자 아시아포스트 발행인인 진 커밍스가 전한 속보에 따르면 이란이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영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커밍스는 이란이 중동 전역 미군 기지에 소나기식 미사일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바레인 국가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공식 성명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특히 사령부 내 서비스 정비 시설이 직격을 맞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함정 계류 시설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치명적 보복이라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격 대상에는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살렘 공군기지,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기지 등 중동 내 핵심 미군 거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 국방부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상당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요격 파편이 활주로 인근에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미 국방부인 미국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바레인 제5함대 사령부 피격으로 인한 부상자가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라크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도 수십 발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어 진 커밍스의 폭탄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가 한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든다는 발언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한국을 괌 모델로 전환해 현재의 순환주둔 체제를 상시주둔 체제로 기반을 고착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 8군이 시행한 3.1 투어 정상화는 가족 동반 3년 단신 2년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을 허용하는 새 근무체계다. 이는 단순한 복지 개선이나 근무 규정의 조정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순환 파견 체제를 상시주둔 체제로 전환시키는 대전략의 서막이다. 미 8군의 행크 테일러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회 의에서 이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 서울권 캠프 험프리스부터 적용하고 비무장지대인 북부의 소규모 기지와 전초기지는 가족 수용 인프라를 갖추는데 최대 4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병사 복지 개선이 아니라 미군 영구주둔 기반의 구조적 영속화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 의료, 주거, 생활시설 등 민수 인프라를 기지 주변에 영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한미군 병사들의 복지를 위하여 가족을 장기 동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영구적 미군주둔의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미군주둔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로드맵이다. 과거 주한미군의 근무체계는 순환 파견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단신으로 1년간 복무하는 임시 파견 개념이었고 일부 고위 장교나 특정 직종만 예외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다. 그 비율은 전체 병력의 10%에서 15% 수준에 불과했다. 2025년 10월 시행된 3.1 투어 정상화는 이러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명칭 그대로 정상화를 내세운 이 제도는 한국을 더 이상 전시파견지가 아닌 상시 거주 가능한 영구 주둔지로 재분류한 조치다. 이제 일반 병사들도 가족을 동반해 3년간 거주하며 복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주한미군의 임시 파견 구조를 상시주둔 체계로 영구 고착시키는 대전환점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한반도 안보 질서를 넘어 한국의 군사 정치구조 나아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는 미군 중심의 한미연합작전 체계의 고착화를 뜻하며 한국의 군사지휘권은 미군의 작전통제권 하에서 한반도를 방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재명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군 철수와 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영원히 물 건너간 상황이며 한반도 점령을 오매불망 노리던 중국 시진핑의 개꿈 역시 허무하게 일장춘몽이 된 상황이다. 미군 가족이 한국에 상주하게 되면 학교, 병원, 주거지 등 기지 내외의 민수 인프라가 필연적으로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아메리칸 커뮤니티 속의 동반 주둔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주둔군의 안정화와 장기 체류 가족 동반이 한국에 유익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면성을 가진 조치다. 결과적으로 이 변화는 철수 가능한 파견군에서 철수 불가능한 주둔군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동맹 강화의 호재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 구조를 미국이 장기적으로 장악하고 제약할 수 있는 포석이기도 하다.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구도 상황에서는 중국의 속국이 되느니 차라리 미국의 속국이 되는 편이 더욱 믿음직하며 미래세대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역경제와 미군주둔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기지 주변 상권, 학교, 병원, 주거 인프라가 확대되고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처럼 미군타운으로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그것이다. 미군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방어는 곧 자국민 보호가 된다. 그만큼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와 개입 강도는 자동적으로 강화되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에 편입된 영토는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 안에 포함된 준영토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방위선 일부로 인식하게 되고 한국의 안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과명 안보구조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제부터 트럼프 행정부든 이후 정부든 한국이 주한미군을 정치적으로 철수시키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가족 단위로 정착한 주둔군은 정치 행정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의 영구적 상시 점령 구조로 전환되어서 기지 이전이나 축소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한미 간 전략 결정에서도 한국의 자율권이 약화될 것이다. 즉 동맹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예속된 이중적 국가구조가 되는 것이다. 상시 주둔은 곧 작전지휘, 정보통제, 병력 순환의 주도권을 완전히 미군이 쥔다는 뜻이다. 이 뜻은 결국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해진다. 한반도의 안보 구조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하위 체계로 고착되면서 중공의 아바타 이재명이 항상 떠드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자주국방이란 개념은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에 가깝다. 어쨌든 이번 미국의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안정 경제 억지력 강화라는 호재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권 제약, 재정 부담, 전략 종속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는 내포하고 있다고 보지만 한국 정치의 저질적이고도 불안정한 삼류 정치 시스템으로 인하여 언제 또다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미군 주둔을 괌 미군 기지와 같이 영구적인 상시 주둔 기지로 고착화시키는 것도 개돼지 민족성을 보유한 이 나라 국민에게는 꽤나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바뀌는 주한미군의 3.1 투어 정상화는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군사적 구조 조정이지만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한국의 미래가 바뀌는 사안인데도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더 놀랍게 여겨진다. 이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속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인사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진 배치 재구성의 첫 단계다.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안보 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유지하고 동시에 한국 내 미군 기지를 미국 전략의 전진기지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국내 모든 미군 기지는 미국의 영토처럼 미국이 소유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을 완전히 미국 외 전략적 영향권 아래 편입시키려는 장기적 포석이다. 3.1 투어 정상화는 이러한 구상의 파일럿 모델로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막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경제 압박과 군사 포위망의 이중 구도로 짜여 있다. 한국은 그중 북방 전선의 관문 역할을 한다. 일본이 해상 방어 허브라면 한국은 대륙 진입 차단선이자 미군 지상 병력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군은 한국에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가족 동반 장기 주둔 인프라 상시와 철수 불가능한 기지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제2의 괌 수준으로 전략 거점화하는 수순이다. 즉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병참과 작전 인프라를 한반도 남부에 고정시키려는 것이다. 이제 한미연합사는 미군 중심 구조로 고착화되었으며 한국군의 전략 권한은 제한되고 미군 정보자산과 인프라는 한국 땅에 영구히 상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주국방의 완전한 반대 개념인 미국의 공동 주둔을 통한 구조적 종속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일본 괌의 일체화 전선 구축이다. 트럼프의 안보팀, 특히 피트 헤그셋 전쟁부 장관과 헤리티지 재단 출신 인사들은 서태평양 3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일본, 괌, 공중 및 미사일 방어의 삼각 구조로 상시작전형 전진기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그 첫 조치가 바로 3.1 제도다. 괌은 미국령이지만 미국의 주는 아니다. 자치권 일부만 부여된 비합 중국 영토로 전략 기지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군사화가 이루어져 있다. 괌의 인프라, 경제, 행정 대부분은 미군 주둔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치정부가 존재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대표 한 명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반동맹적 이재명 정권의 등장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전략을 협력 기반에서 통제 기반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 가능한 동맹국이 아닌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전략 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주둔의 상시화와 기지의 고착화는 이러한 판단의 산물이며 이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필수 부속체로 만드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더 이상 동맹 관리가 아니라 동맹 통제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의의 상대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 내에서는 만나는 인사들마다 한국 문제가 거론될 때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 이상 협력의 대상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반미적 언행과 중국 중심 경제 노선은 워싱턴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 전쟁부와 행정부 관계자들 또한 한 목소리로 이 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그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순한 외교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설득이나 경제 협력보다 군사적 재배치와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한국을 다시 미국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둔의 상시와 미군 기지의 소유권 강화, 정보 작전 통제권의 집중, 이 모든 조치들은 결국 한국이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전에 군사적으로 균형을 되돌리려는 선제적 조치다. 이재명 정권이 친중 전략에 몰두하며 정권 유지와 지지율 관리에만 집중하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 밖에 고정시키기 위한 군사적 전략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제 한국은 미군의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다시 미군의 철의 벨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괌처럼 만드는 전략, 그것이 이미 현실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한국 국민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강화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 장악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끝이 선명하지 않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의 서막이 될지 우려스럽지만 냉정한 현실은 한국이 여전히 강대국의 전략 질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무엇인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속국이 되어 제2의 괌이 되는 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제2의 괌이 된다는 것은 영토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전진기지와 즉 상시 주둔 기반의 고착화를 의미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가장 민감한 안보 지점에서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며 한마디로 이재명 지금 큰일 난 것입니다.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성산 TV였습니다.